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화일월입니다. 2028 3화일월TV 경제학사 탐험의 방랑 1984년판 328페이지 제2절 경제변동론 1번 케인즈 이론의 장기동 대화부터 보겠습니다. 3화일월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산으로 추천합니다. 1번 케인즈 이론의 장기동 대화. 크게 시기를 구분해보면 준후의 세계 경제학계, 구체적으로는 전순국이기 때문에 경제학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평시 상태로 복귀한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계가 중심이지만 이를 최초로 풍부한 것은 일반 이론에 초점을 맞춘 케인즈 경제학이었다. 앞장 마지막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47년경까지는 일반 이론의 해석도 일단락되고 이 책의 기본 개념이 얽혀져 있는 가령 일반 이론에서의 저축투자와 화폐론에서의 그것과의 차이점, 더욱이 일반 이론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저축투자는 항상 서로 같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크기가 저축투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 사이의 표현상의 묘수는 일견하여 어떻게 해석하는가 등에도 일단 정설이 성립되어 이후 수요론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자의 유동성 선호설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점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긴 했지만 국민소득 결정 이론으로서의 새로운 경제학, 일반 이론의 승리는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그 승리의 길잡이가 된 것은 같은 해 출간된 클라인의 케인즈 이론과 해리스가 편집한 새로운 경제학이며 또한 다음에 출간된 사무엘슨의 지금도 유명한 교과서 경제학 초판에서 케인즈류의 거시론이 중심부를 이루는 내용으로서 도입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 길잡이 하나로서 손꼽힐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일반 이론 해석에 있어서 이 책의 핵심으로서 제시된 것은 앞서 기술한 37년 힉슨 능력책에 등장하는 LMIS도 혹은 더욱 간단한 형태로 되며 주장한 바와 같이 여기서 물가는 물론 화폐나 이자율도 공공연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45 선도이다. 이와 같이 47년을 전후하여 일반 이론 해석에 일단 정설이 성립된 이때부터 이 책의 이름을 장기동태화라는 시도가 한 시기의 경제학계의 지배적 동향이 되었다. 329페이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일반 이론의 골자는 단기의 정화 이론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국민소득 결정론상의 혹은 경제정책상의 전략 변수로 되고 있는 투자에 있어서도 그러되고 있는 것은 소득과는 관계없이 독립 내지는 자생적 투자일 뿐이므로 소득의 변화에 의존하는 일괄 투자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한 투자가 아닌 역할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도 요소의 한 구성요소로서 순수 과정을 통하여 소득장출 효과를 가진다는 측면 뿐이며 투자가 만들어내는 신설기에 의해서 생산 능력이 높아진다는 투자의 생산적 창출 효과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점에서 이러한 단기론으로서의 일반 이론을 장기화하여 그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여러가지 간접 효과를 도입하여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케인즈 이론을 동태화하려는 각종 시도가 생겨났던 것이다. 케인즈 이론의 장기화는 처음 일반 이론에서도 상당히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비관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프론티어의 소멸과 인구 증가율의 정체라고 하는 당시 미국의 상황도 가미하면서 그것을 한층 일반화시킨 한센 등의 장기 정책의 형태로 민주주의 말기에 이미 나타났으며 한센의 재정정책과 경기순환 그것이 한 시기 동안 학계와 사상계를 풍미했는데 자유선진국의 전후 고도 성장이 지속됨에 이르러 이러한 생각을 내었고 1973년 가을의 석유위기에 그에 따른 선진 자본주의권 전체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화 경향이 나타나기까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자취를 감추었다. 2번의 경제성장론 앞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전후의 성장이론의 단서를 이루는 헤로트의 성장론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것은 1939년인데 이것도 일종의 케인즈 이론의 동태화이다.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다루었던 안정적 저축 성향과 헤로트가 그의 경기순환론 일에 다루었던 가속도 원리를 조합하여 경제의 장기적 추세를 이룬 것은 헤로트의 성장 이론인데 이러한 생각이 주목을 받은 것은 헤로트가 그의 책
동태 경제학 서설 330페이지 에서 그것을 확증하여 재정비한 이후 그것도 주로 5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이와 유사한 생각은 1946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나 36년에 이주한 도마에에서도 정력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냉전에 의한 미소의 경제정과 더불어 전후의 성장률의 성인이 더할점 박차가 가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헤로트나 도마의 성장률은 저를 이끄는 것은 안정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유지가 불가결하지만 경제가 안정된 성장 경로를 밟아간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 점에서 그들의 성장률은 한센딩의 장기 정체론과 일맥상 통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 이론은 냉전에 의한 경제 경쟁의 격과 전후 환경과 경제의 예상이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성장, 발전도상국의 개발 문제 등과 연관하여 더 구체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그 후에도 계속 어느 정도의 각광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장률의 전개는 대개 대전 직후로부터 바로 다음에 기술할 경기순환론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던 것이지만 편의상 경기 회복론에 옮겨가기 앞서 성장률의 구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후 이 방면의 발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헤로토나 도마 이론이 생산요소 간의 대체를 인정하지 않는 고정생산기술이라는 가정효과가 있음에 관하여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을 인정하고 성장 경로의 인정성을 주장하는 이론이 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솔로우와 영국의 미드 등에 의해서 전력적으로 전개된 것이 사실이다. 신고정파 성장 이론부터 통칭되는 이 같은 이론을 출연하게 된 배후에는 대전후 상당히 마비되었던 가격의 시장 조절 기능이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가격 기구에 대한 신뢰가 다시 높아진 점 및 그런 데가 안정된 지속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강해진 점 등의 경험적 배경이 있다. 단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상에서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 헤로트 도마형의 성장이론과 신고정파 성장이론에서는 성장 경로의 안정성 등에 대한 결론을 다루지만 얘네가 입각하고 있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론의 평면만으로 모델을 단번에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편 경제 재부문 간에는 균형 같은 성장을 관계하는 조건을 문제로 삼은 331페이지 이 의문의 선구적 의문은 촉발된 균형 성장의 의미다. 일부에서는 균형 성장 이론과 관계하고 일부에서는 뒤에 기술한 레온 TF 체계와도 관련하여 여러 부분의 모델로서 성장률을 전개하려는 시도 그리고 기술의 일정함을 가정하는 생산관계라는 생각을 버리고 기술 인보로 체계 속에 도입한 성장 이론을 만들어내는 시도 등이 성행하였다. 전후에 나온 이러한 각종의 성장 이론의 대부분을 숨쉬게 정리하여 고전파리로 성장 문제의 취급도 포함하여 경제학 서적에 대한 많은 통찰을 담은 우수한 집대성 저자로서 힉스의 자본과 성장을 둘 수 있다. 3번의 경기순환론 1930년대 중반 이래 보다 특정화해서 말한다면 케인즈의 일반론의 출간 이래 경기순환에 대한 제1호는 다행히도 수렴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학자가 태양전설이나 유성광의 사설은 제쳐두고 과잉투자설이나 과소득이설, 고소득 불비례설이나 시민불안정서 같은 경기순환에 관한 상호 모순되는 다양한 설명 속을 자유롭게 배회하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그것은 경기순환 문제의 해명에 몇 가지 우수한 공헌을 한 칼 도모가 1951년에 쓴 글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1차 대전부터 아카데믹한 경제학 제도 사이에서 경기순환의 문제가 다루어져 왔는데 거기서 주로 논의된 것은 경기순환의 원인으로서 우수한 연구가 많이 나왔지만 갖가지 설이 주장되어 의견 일치의 경향을 쉽사리 보이지 않았다. 일반 이론 이전에 나왔던 대표적 연구소로서 슈페터의 경제학 이론의 경제발전의 이론 균형이 아니라 변화야말로 정상적인 생각에 입각하여 경기순환론에 관한
영어로서 요즘 최초의 포괄적 양식인 미첼의 경기순환이요. 영국의 아카데믹한 경제학자의 최초의 전문서인 로버트슨이 산업변동 영어로 절직했다. 일반 이론이 3년 후에 자본주의 과정의 역사적, 아니면 좀 역사적, 통계적 분석 332페이지 이라는 부제를 단 슈베트의 두 번의 대저 경기순환론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은 케인즈 혁명을 근거로 그리고 당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며 또한 지금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많은 주목을 끌면서도 쉽사리 수렴의 방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경기순환론에서도 앞에 설명했던 칼도어의 말처럼 일반 이론의 출현과 함께 조금씩 수렴의 방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이 수렴에 대해서는 케인즈와 병행하여 로버트슨 이나 케인즈와는 별도로 그와 거의 유사한 이론을 전개한 카레츠키 윅셀의 계통에 따르는 북구학파의 사람들, 앞에서 언급한 미첼과 미쿠의 하벌러, 경기순환의 통합 분석의 수법을 확립한 피슈, 그리고 헤로트 등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일반 이론 추론에 의해 경기순환론의 대세를 결정한 것은 1939년에 사무엘슨을 맺는 가덕도의 원리와 성수의 종합이다. 이것은 정책 방정식에 의해서 승수효과와 가속도 원리의 종합하려는 시도인데 그 이후에 투자의 소득 창출 효과와 소득의 투자 유발 효과의 양쪽을 고려하여 그 상호작용으로부터 경기순환을 설명하려고 하는 유사한 많은 모델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엘슨의 생각을 헤로트의 성장 이론과 균형을 교합시킨 힉스의 경기순환론의 하나의 기념비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분야에는 투자를 이윤 원리와도 연결하여 특징적인 경기 모델을 만든 칼도어의 업적 등이 있다. 아무튼 케인즈 이후에 경기순환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그때까지의 이론이 대체로 경기 현상의 기본적 원인에 탐구에 중점을 두었었고 그 점에 한해서만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 이론이 쉽사리 수렴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 케인즈의 이론은 어느 정도 투자의 움직임을 이론의 중심부에 집어넣었다는 의미에서는 투자를 설명 요인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투자의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설명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 어떠한 이유로 투자가 변화한다면 그에 의해 체계가 어떻게 순환 운동을 반복하는가 하는 순환 운동의 메커니즘에 해놓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전후는 경기 이론의 수렴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도 그 수렴은 어느 정도 표면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333페이지. 네, 지금 개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경제 변동론을 개괄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